세 번째 키워드 하겠습니다. 중개사님들이 왜 상가 중개를 해야 할까요? 아까 말씀대로 제가 중개업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상가 중개를 하셔라 했잖아요. 그렇죠?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중개를 쭉 해오면서 상가 중개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뭐 주거용 부동산이나 토지나 뭐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이나 이런 분야보다 좋더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혹시나 이런 게 있었지라는 걸 잘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, 일단 우리 상가 중개는 매매든 임대차든 간에 중개 보수가 0.9%입니다. 0.9%. 부가세 별도니까 결론은 0.99%입니다. 또 하나, 여기다가 권리금 부분 있죠? 이 권리금 부분은 우리 중개사님 5%를 받든 10%를 받든 20%를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. 법정 한도에 안 걸리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죠. 주거용 부동산 작년 수수료 반토막 났죠. 거기에 비하면 상가 쪽은 아직까지 손댄 게 없기 때문에 상가 쪽의 메리트 중에 하나가 일단 돈 쪽으로 따지자면 중개보수가 상당히 많다. 저 같은 경우 저는 목에 칼이 들어도 딱 지키는 선이 중개보수 0.6에서 0.7 이하는 떨어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. 거의 아무리 깎아줘도 0.7% 받기 때문에 다른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중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매매 10억짜리 상가하게 되면 어쨌든 900이잖아요. 양타 치면 우리가 한쪽 중개 단타, 매도인, 매수인 다 내 공동 중개했다 하면 양타를 하거든요. 양타 치게 되면 1,800만 원이잖아요. 작은 돈 아니죠. 1,800만 원을 만약에 다가구주택, 온룸, 도시형 생활주택, 오피스텔에서 임대차 쓰려고 해봐요. 하루에 5건씩 정말 바쁘게 돌아야 돼요. 기름값도 많이 빠져요. 그렇죠?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쉽습니까? 한 건 중개하고 사이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. 자, 두 번째로는 상가 중개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. 공동 중개를 하는 걸 단타를 하고 내가 매도, 매수 아니면 임대인, 임차인 모두 내가 혼자서 다 중개하는 걸 양타로 하거든요. 상가 중개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양타입니다. 계약을 10건 하게 되면 한 8개 이상은 양타입니다. 왜? 공동 중개를 안 해요. 저부터 제가 물건을 안 줍니다.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물건 찾죠. 아파트는 괜찮아요. 상가나 네이버 부동산 물건 찾을 때는 싸고 이런 거는 뭐 막 광고 올리겠죠. 저 같은 경우는 상가, 광고, 네이버 부동산 안 올립니다. 왜? 굳이 올릴 필요 뭐 있어요? 내 좋은 물건 양타 쳐야죠. 굳이 왜 공동중개 하려고 올립니까? 그래서 상가는 일단 중개 자체가 양타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중개 보수도 0.9 상한선 지킬 수 있고 양타하기 때문에 곱하기 2 개념이라서 일단 사이즈 면에서 우리 주거용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개념이고 여기다시피 또 상가 시장의 흐름이 우리 중개사님들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중개사끼리 서로 못 믿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교육하고 저랑 신뢰 있는 우리 중개사분들 카톡방에서나 제가 물건을 교류하지 일반적인 누가 전화 와가지고 물건 있어요 하면 제 좋은 물건은 소개 안 합니다. 그래서 당연히 내가 계약될 수 있는 물건은 소개를 안 하고 혼자 사는 개념이 많다 보니까 상가 중개 사이즈가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권리금 작업이 있죠. 우리 중개하다 보면 특히 지금 한 2년 전부터 코로나다 보니까 지금 시설 많이 해놓고 손 든 임차인 되게 많습니다. 이런 임차인분들이 권리금 처음에 하면 1억, 뭐 2억 내놨다가 6개월, 1년 지나면 그게 3천, 2천 되다가 월세 다 털겠죠. 월세 남는 거 없이 이제 보증 다 까먹고 이러게 되면 손 놓고 나가거든요. 이럴 때 이분들이 그냥 무권리로 주고 가요. 왜? 새로운 양수인을 못 가게 되면 처음에 시설했던 시설비 다 온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럼 쉽게 단순하게 1층에 한 15평만 온상복구한다 하더라도 그 폐기물 처리하고 막 버리는데 600에서 1000만 원 사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냥 놓고 나가는 게 많거든요. 그럴 때 우리 중개사분들이 기본적인 내 콜에 대한 기본적인 상권 보는 눈, 입지를 볼 수 있다 판단이 되면 이런 물건 나왔을 때 그걸 중개할 게 아니고 내가 잡아야죠. 내가 찍어야죠. 내가 잡아서 내가 가게 살려놓고 대판계에 빠르지 않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이 권리금 작업 자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차릴 때 항상 어느 지역에서 가장 좋은 자리, 코너 자리만 저는 부동산을 입점을 해요.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. 그래서 입점하고 나올 때는 왜 좋은 자리를 잡냐? 왜? 나올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자리가 아직 상권이 다 형성이 안 됐으니까 가치가 없지만 이 보는 눈이 생기면 입지를 보는 눈이 생겨서 그런 자리를 딱 캐치하고 나면 2년, 1년 6개월 이 사이에 다 권리금 작업하고 또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중개사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계약서 써서 버는 돈이나 내가 딱 좋은 자리 입지를 잡아서 그 자리를 부동산 빼고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, F&B, 우리 시금이라고 하죠. 먹고 마시는 업종들이 노리는 자리들 있죠.
알바게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왔을 때 5천이든 8천이든 1억이든 바닥권리 받고 넘기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. 초보 중개사분들은 야, 중개만 열심히 해야지, 이게 아니에요. 중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개 플러스 내 직접 투자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런 분야를 하셔야 되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리금 작업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처음 창업하신 분들은 야, 처음이니까 A급지보다 뭐 B급 말다 C급지 가서 한 500에 50? 싼 데 가서 경험 쌓아봐야지. 절대 아닙니다. 초보 창업자일수록 가장 좋은 자리 딱 차지하시는 게 돈 버는 길이고, 또 하나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오킹에 와서 다양한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. 똑같은 1년을 한다 치면 A급 자리에서 1년 계신 분하고 C급 자리 1년 계신 분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. 1년 지났을 때 레벨이 완전 틀려져요. 물론 A급지에 있는 분이 돈을 못 버셔도 이분은 다양한 고객들과 상담을 함을 통해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미 그 값어치는 했어요. 그리고 그 자리에 중개로 돈 못 벌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혹시 누가 좋은 사람 이제 들어올 자리 있으면 권리금 받고 넘기시고 또 옮겨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돈 버는 방법 하나 권리금 작업입니다. 그게 바로 상가 중개입니다. 왜? 상가 중개 하다 보니까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. 들어온 물건 중에 내가 좋은 거는 바로 찍으라는 소리입니다. 근데 이거는 반대 중개사님들이 그 상권을 보는 입지가 있어야 돼요. 잘못 찍으면 안 되겠죠. 물립니다. 자, 그리고 또 상가 중개는 아파트 중개와 다르게 존속 중개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. 존속 중개가 가능한 소리 뭐냐면, 매도 의뢰할 때 고객이 여러 부동산 뭐 10군데에 쫙 물건 뿌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만 단독으로 주는 걸 존속 중개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? 하지만 우리 중개사분들이 라이선스 공부할 때 존속 중개에 대한 공부를 하셨죠.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 우리 중개사분들이 딱 물건을 뭐 팔아달라, 임대를 놔달라 왔는데 물건을 보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뭐 한 3개월 안에는 뺄 수 있을 것 같다, 아니면 3개월 안에는 팔 수 있겠다라는 촉이 오게 되면 무조건 존속 중개를 받으셔야 돼요. 왜? 존속 중개를 받으셔야지만이 우리 중개사님들이 정말로 뭐 네이버 동산에 광고를 하든 블로그에 광고를 하든 유튜브를 찍든 뭐 하든 간에 그 물건을 공개할 수가 있어요. 존속 중개를 받지 않고 유튜브에 올리는 친구들 많아요. 초보 우리 중개사님 보면 존속 중개도 아닌데 유튜브에다 물건을 홍보해요. 팔아달라, 임대차 놔달라 하면, 저처럼 고수인 중개사분들은 딱 그 물건 보면 어딘지 알아요. 존속이 아닌 걸 광고하게 되면 동네 노콜에 오래 하신 분이나 고수, 초고수 분들한테 아, 이런 물건이 있어요 하면서 너무 친절하게 브릿지 안내해 준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계약은 뗄름 거기서 해버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상가 중개, 특히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가 중개, 토지 중개, 공장 중개 같은 경우는 존속 중개 베이스가 없으면 광고를 하지 마시고, 저 같은 경우는 존속 중개를 안 주시면 저는 상가 중개 안 합니다. 다 거절합니다. 왜? 존속을 안 받게 되면 내 입장에서 내가 어디 마케팅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. 그렇죠? 그렇다고 물건을 존속도 아닌데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. 지번까지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존속 중개고, 그리고 상가 중개는 존속 중개가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님과 말만 잘하시면 존속으로 해서 저한테 한 3개월 맡겨주시면 제가 최우선적으로 우리 고객님 물건을 팔아드리겠다, 물건 임대차 맞춰주겠다,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법정 서식이죠. 존속 중개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서 한 부씩 각각 나눠 갖는 식으로 해서 존속 중개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. 그리고 존속 중개가 기본적으로 항상 5개에서 10개 정도는 쌓여있는 상태에서 계속 계약을 유지시키면 중요할 것 같고,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, 존속 중개를 받아서 그 상가를 계약을 했어요. 뭐 매매를 해드리든가 임대차를 놔줬죠.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, 그 다음에 이 고객과 맺은 인연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. 사장님 건물 제가 아예 맡아서 건물 관리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뭔 소리죠? 혹시 공실 나면 임차인 채워드리고 이런 걸 해주겠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아예 건물 관리까지 플러스로 존속 물건 관리까지 하게 되면 우리 중개사님들이 그 내 바운더리에서 내가 관리하는 건물이 몇 개가 있냐 따라서 내 수입, 내 연봉이 기본적으로 안정화가 됩니다. 근데 이런 게 없으면 한 달은 열심히 막 잘 벌었어. 다음 달 꽁쳤어. 이게 들락날락하죠. 그리고 1년치 딱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달에 뭐 400불이 안 됐다는 소리죠. 이런 불안정한 거를 없애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존속 중개를 통한 존속 물건 관리. 그래서 내 지역에 임대차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을 몇 배 확보하냐에 따라서 내 수입은 딱 기본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 만약에 뭐 강남구다. 강남구에 한 10개 정도만 물건 관리한다 치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연봉 1억은 깔 거 가겠죠. 이해하시죠? 이런 개념처럼 상가 중개가 존속 중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 관리까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.